반갑습니다. 3점짜리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도 잘 나오지? 춤추고 싶나? 춤 못 춰. 참고로. 음치. 그 다음, 몸치야. 클럽 같은 거 이런 거 몰라.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어. 네가 대학 가봐. 그러면 알 수 있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8개월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봐. 4월도 다 지나갔지? 5, 6, 7, 8, 9, 10, 11, 12월달 시험 치니까 7개월? 7, 8개월 정도 남았네. 조금만 참으면 7, 8개월 시험 치고 한 달 있으면 12월 31일 지나가가지고 민간인데, 그러면 자유의 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어디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갈 수 있는 법적 나이가 되는 거야. 민자를 떼지. 지금 말해서 민간인 되는 거야. 군대도 가야지. 한번 생각해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군인이라. 요즘 직업으로도 괜찮지. 자, 일단 시작하는데 와 삐딱하게 보이지? 내 마음이 삐딱한 건가? 너희들 마음이 삐딱한 사람도 이거 삐딱하게 보이겠다.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삐딱하고, 이 마음이 한 사람은 바로 딱 보이지 지금. 너희들은 바로 보이지. 갈게. 마음 말고 삐딱한데 어쩌라고? 인생 오래된 걸 어떻게 하라고? 맞지? 가자. 화학 반응식. 이씨 뭐야 이거? 슉. 화학 반응식 가부터 다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확산과 선상의 대화이다. 요 가 하나 다 있고. 그럼 이런 같은 게 보통 대화에 찾는 거나 읽어보고 바로 찾고 빨리 넘어가면 되지. 보니까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있는 반응은 모두 산화하는, 산소 포함한 거 여기 있고 간 안에 다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야가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면 되지. 산화하는 반응 물질이라 산화하는 반응을 했는데 아닌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지. 아니라 했으니까 지가. 그럼 아닌 경우 요거 산화수 변하면 산화하는 반응 맞지? 이거 산화수 지가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리고 요거 공부한 사람들은 1학년 때 했었지. 요거 철의 재련 과정 중에서 4개의 화학 반응식 중에서 3번째로 가르쳐 준 거지. 요거는 산화하는 산화수 변화가 없는 열분해라고 했지. 그냥 산화하는 반응 없이 CaCO3가 열에 의해서 CaO로 바뀌고 CO2 떨어져 나가지. 그럼 요거는 다시 용광로에서 빠져나오고 이 CaO가 불순물하고 반응해서 슬래그 만드는데 활용이 되는 거였지. 그거 기억나나? 그 슬래그 만드는 반응은 또 금속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이기 때문에 얘들이 액성을 나중에 산염기성을 각각 가지기 때문에 중화 반응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심화로 해가지고 해준 적이 있을 거야. 요거는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반가워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정치네. 미리 시작했더만은. 이게 예전 지금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이거 재련 반응이 단골 문제였거든. 반응식도 잘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반가워해서 아마 한 것 같아. 기본 요거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고,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있다 하고 간단하게만 하고. 그래서 나 부분은 보는 순간에 이거 산화하는 반응 아닌데 그러면 기억은 나에 해당하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안 했으면 요 산화수 해봐. 산화수 요거 다 정리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산화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산화하는 반응 아닙니다. 두 번째, 학생 B.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없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했지.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인 경우에 또 찾으면 되겠지.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없는 반응.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없는 반응. 여기 찾으면 되겠지. 산소 있지. 얘는 이렇게 하면 산소 있어버리고 산화수 다 변하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거만 보면 되지. 원소 물질이 화물로 바뀌면 무조건 산화수 변한다 했지. 계산할 필요도 없지. 사실상 내가 여기 친절하게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 계산해 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 때 찰 필요도 없어. 산화수를. 왜냐? 원소 물질이 화물이 되면 무조건 산화수 변해서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맞네. 다. 그럼 답은 나하고 다. 이게 또 Y 밑에 내려가 있어. 답은 거기에 있는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거 가겠습니다. 그냥 점수 주는 문제지. 억수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막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간단하게 점수 주는 문제. 2번 갈게요. 야, 왜 또 삐딱하니? 전체적으로 삐딱하게 캡처가 됐네. 마음이 삐딱한 거야. 자, 다음은 위주기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제한을 뒀지. 2주기 원자. 내가 지금 이런데 진짜 준 것도 이런 것들이 너가 나중에 볼 때 보면 다 포인트가 되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 아니면 시작할 때 이것만 보고 내가 푸는 거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먹여주면 너희들은 먹여주니까 알겠다. 내가 다 이끌어줘가지고 풀어주면 알겠다 하는데 혼자 다시 풀으려면 못 풀어. 그래서 스스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런 힌트들을 보고 이거 왜 이거 쓰일까? 어떻게 쓰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푸는 과정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같이 풀면 풀리는데 딱 혼자서 다시 풀면 뭘 해야 되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다 이거 가라 저거 가라 다 해주고 나면 연습이 안 돼. 실력이 안 늘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있는 힌트들을 찾아내고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문제 풀고 안 풀리는 것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걸 꼭 풀어보라는 이유가 풀어서 맞추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묻는 건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다음에는 자기 눈에도 보일 거란 말이야. 연습을 하라는 뜻이야. 그냥 안 된다고 한 번에 틱 포기하면 계속 안 돼. 좀 보세요. 그래서 2주기 원자라고 제한을 뒀어. 그럼 2주기 원자면 리튬부터 해가지고 200 붕탄칠 샘플 내용까지 해가지고 8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화합물에서 W부터 Y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의 일부를 나타낸 거야. 자, 근데 봐봐. 이거 산화수 할 때 특징이 있었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로만 왔다 갔다 하지. 요 범위가 요 안에 산정되어 있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1도 가능하네. 그럼 누구밖에 없노? 산소의 특징이지. 16족 원소는 원래 16족 원소는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다양한 범위를 가지는데 산소는 이거 안 가진다 했지. 플러스 6까지 안 간다 했지. 왜? 전기 음성도가 커가지고 플로린 말고는 전자를 뺏기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공유해봤자 산소가 플로린하고 최대 2개까지 공유해. 그럼 최대 2개까지 뺏기니까 플러스 2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다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X가 산소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Y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 5까지 가고 어디까지 오노? 마이너스 3까지 오네. 그러면 5에서 3까지 가질 수 있는 건 누군데? 10 몇 족? 15족. 그러면 2주기에 15족이니까 누군데? 질소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하나만 빨랑 나타냈지. 어디다? 플러스 2. 그러면 어디까지 스톱인지 일부분만 나타냈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면 일단 X와 Y는 구했지. 산소와 질소. 얘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X와 질소, X의 산화수가 음수이다. 왜냐하면 X가 산소이고 Y가 질소니까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더 크지. 그러면 산소가 전자를 뺏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산소인 X가 음수이고 X와 Z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X가 양수이다 했지. 그러면 X가 양수이다는 말은 Z가 X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세다는 말이지. 그래서 산소인 이 X가 얘한테 전자를 뺏겼지. 이것도 힌트 했잖아. 산소가 전자 뺏길 수 있는 이놈 시키는 누구밖에 없댔노? 플로린밖에 없댔지. 그래서 플로린이 Z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왜? 그 경우의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을 모르면 못 푼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이론 공부가 돼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 요 값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구했지. Y가 뭐고 X가 뭐고 Z가 뭔지 W 가겠습니다. 기억은 W는 1족 원소. 얘들아 1족 원소가 되려면 여기에 플러스 2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제일 바깥에 핵의 제일 바깥에 지금 한 개의 전자만 떨어지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이걸 한 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쪽에 또 한 개 떨어져야지만 플러스 2가 되는데 이런 짓 안 하겠지. 옥텟 규칙 만족해버리니까 한 개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1족 원소는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지. 2주기 원자 중에서 1족 원소에 해당하는 리튬은 아니지. 여기 2주기 원자라고 힌트 줬으니까. 화합물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산화수는 X 누군데? 산소였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산화수는 플러스 2이다. 이번에 플러스 4라가 나와서 말도 안 되나. 이건 틀리면 안 되겠지. 플러스 2. 원자과 전자수는 Z가 Y보다 크다. Z는 플로린이라 그랬지. 그럼 플로린이 몇 쪽? 17쪽. Y는 질소지. 질소니까 몇 쪽? 15쪽. 요 밑에는 어디 갔어?
그럼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7개, 얘는 몇 개? 5개. 7개, 5개니까 Z가 더 크네. 그러면 맞네. 답은 D끝 하나만 하셔야 되겠네.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3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3번 풀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 3번 가겠습니다. 표는 중심 원자가 한 개인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W부터 Z는 각각 수소, 탄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이고 가부터 다에서 W부터 Z는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는 전제 조건을 줬다. 이때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애들이 방법 1이나 요 방법 2, 요 방향으로 많이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추천은 이 방법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방법 1로 푸시는 게.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보였으면 공부를 한 사람, 많이 좀 해본 사람들은 요 방법 1로 아마 많이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안 보인 사람들은 이런 걸로 가야 되니까 와 이거 시간 언제 안에 다 푸노? 근데 빠르게 푸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해가 풀기도 할 거야. 아유 알람이 오네. 자 3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힌트를 보게. 중심에 얘는 W고 얘는 Y고 여기 Y야. 이 둘의 중심은 같아. 그 다음 여기부터 Z는 W부터 Z는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 말은 얘들이 이 분자 구조를 가졌을 때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즉 제일 바깥에 몇 개가 8개의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지.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지금 다 1주기 수소 아니면 다 2주기 원소지. 8개만 맞추면 돼. 이게 중심의 산화수를 절대값을 취했지. 요게 힌트가 또 되지. 절대값이니까 여기에 2라는 것은 플러스 2 아니면 얼마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것이 W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Y는 플러스 4 아니면 마이너스 4의 산화수를 가지는 놈이 돼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방식이 되면 이거고 방법 2고 여기서부터 찾아가면 방법 1인데 방법 1 같은 경우가 훨씬 쉬운 게 이 산화수가 4개가 나올 수 있는 거. 여기 4개의 원소 중에서 4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놈이 누구인데? 누구밖에 없는데? 얘밖에 없지. 얘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플로린은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지거 F2면 0이고 나머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수소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탄소가 플러스 4에서 얼마까지? 마이너스 4까지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산화수의 개념을 알면 이거는 그냥 힌트 탄소네 주는 거란 말이야. 그냥 탄소로 시작해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Y는 누구만 가능하단 말이야. 탄소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Y는 탄소임을 알 수 있지. 아무도 없는 홍차 있는 공간이니까 마음껏 세게 재치게 해도 되지. 분사가 이루어져도 소독할 거야. 그러고 아무도 없어. 학교 방역 너 계약하기 전에 전부 다 소독한대. 부장님 전화 왔다. 부장님을 찾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편집할까? 하여튼 온라인 수업이니까 업무 다 하고 중간에 내려갔다가 또 부르면 일하고 오고 또 수업 촬영하고 또 부르면 내려가고 재밌어. 그렇다는 거지. 재미없어. 혼자 사니까 영 재미가 없네. 계속할게. 그래서 탄소가 Y라는 거 한 개 확인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내가 요거 다 표시 준다 했지.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점선 땅선상 끄면 하나, 둘, 3개 공간 중에 W 하나 차지하고 X는 2개 공간 차지하니까 개수의 비가 1대2라는 거 힌트 주고 있잖아. 그럼 얘도 1대2고. 근데 여기에는 1대1대2지. 1대1대2가 나오는데 Y가 1에 해당하는 놈이야. 그러면 남은 W하고 Z가 각각 W가 1개고 Z는 몇 개가 쓰인단 말이야. 원자 2개가 써요.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탄소 썼지? 남은 거 수소, 산소, 플로린 요 3개 남았는데 이 3개 중에서 얘는 아직 3개가 더 와야 돼. 개수가.
근데 얘가 만약에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얘는 한 개밖에 결합 안 되니까. 얘가 중심에 있으면 두 개 결합할 수 있어. 얘가 중심에 있으면 세 개 개란다. 한 개 결합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세 개를 결합할 수 있는 놈은 요거밖에 없지. 지금 최소한 여기에 W는 한 개, X는 두 개니까, 그 다음에 Y 한 개니까 네 개의 원자들이 총 사용되고 있잖아. 근데 중심 원자에 지금 Y가 돈다 했지? 중심 원자 Y가 지금 누군데? 탄소였잖아. 그럼 탄소였으면 여기에 남은 세 개가 더 붙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헷갈리나? 이걸 없앨게. 중심에 탄소가 오는데 이 탄소에 세 개의 원자가 더 붙어야 돼. 그러면 이 중심 원자에 붙을 수 있을 때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거는 세 개만 붙어야 되니까 지금 총 4개 중에서 3개만 붙어야 돼. 그럼 한 개는 몇 중 결합이 있단 말이야? 이중 결합이 하나가 있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중 결합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능한 것은 일단 산소 하나 오겠지. 그 다음에 플로린이나 수소가 붙으면 되지. 여기 둘 다 플로린 될 수도 있고 수소 될 수도 있고 플로린 수소 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지. 어차피 산소는 하나가 고정이 돼야 될 거야. 왜냐면 여기에 탄소가 중심인데 수소나 플로린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가 붙으면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붙을 수 있는 게 지금 1대 1대 2니까 총 한 개 빼고 나면 중심에 한 개 빼고 나면 3개가 붙을 수 있지. 3개가 붙을 수 있는데 4개가 붙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산소 한 개가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산소는 한 개짜리니까 지금 1대 1대 2에서 Y가 한 개고 W가 한 개고 Z가 2개가 와야 돼. 그러면 W가 뭐가 되냐? 산소겠지. 그러면 W는 산소라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생각해봐. 탄소에서 산소 일단 한 개 붙었어. 남은 거 붙어야 되는데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4야. 탄소는 전기 음성도를 보게 되면 수소보다는 탄소가 크지.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플로린, 수소, 전기 음성도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일단 산소한테 전자 하나, 둘 뺏길 거야. 그러면 얘 마이너스 2대 있지. 그러면 얘가 4가 되려면 마이너스 4 아니면 플러스 4여야 돼. 여기에서 얘들을 전자를 얻어버리면 0에 가까워지거나 뭐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맞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한 개 얻으니까. 한 개 여기서 얻고 한 개 있고 나면 마이너스 2고 한 개 얻고 한 개 옷이 달라졌지. 아니 편집하다 보니까 중간에 영상이 없어. 중간까지 찍다가 중간에 그게 용량이 다 됐는지 끊겨 있어. 그래가지고 편집하다가 3번을 편집 못하고 나머지 거 다 편집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3번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기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출근해서 찍고 있어. 원래는 이 영상이 이틀 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21회까지 해서 4단원을 전부 끝내야 되는데 못 끝냈어. 대신에 너희들은 뭐 시간 여유가 생긴 거지. 13일날 계약한다니까 그 전까지 원래 다 끝내면 되는 거니까 원래는 한 7일쯤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 어쨌든 4단원을 미리 끝내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진도 나갈 거야. 2단원 하고 계속 진도 나갈 거야. 표는 중심 원자가 3번 갈게. 표는 중심 원자가 한 개인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중심 원자를 줘가지고 이 중심 원자가 지금 보니까요. 가는 W, 나는 Y, 다도 Y. 이거는 중심 원자가 같은 거네. W부터 Z는 각 HCOF 중 하나이고 W부터 Z는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게 하라는 거지. 수소 같은 경우는 2개고 얘들 같은 경우에 세 놈은 8개를 맞추면 되는 거지. 수소 같은 경우는 2개만 되면 2족이 아니라 18족 원소의 그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추게 되지.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고 나머지는 바깥에 8개 돼가지고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고 그렇게 전자 배치를 맞춰라고 힌트를 줬어. 제한을 걸므로써 문제를 풀 수 있는 범위를 확 줄여줬지. 그러면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원자 수의 비가 W하고 X, W하고 X의 개수 비가 1대2로 이루어져 있네. 아니면 2대 4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지. 요때 여기 보면 표시를 딱 해놨지. 여기 짝대기 요거. 요 짝대기 표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1개, 2개, 3개 공간 중에서 X가 2칸, W는 1칸이지. 그래서 요도 그렇고 보면 다 표시를 해놨어. 얘 같은 경우 완전 절반의 반이니까 1대2가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1대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비율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힌트를 다 줘놨으니까. 그러면 원자의 수의 비가 얘는 1대2, 얘도 1대2, 여기에는 1대2. 근데 이게 W, Y, Z가 각각 이런 양으로 가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W하고 했을 때 1대2. 자, 요런 비율을 가지는데 중심에는 얘가 W, 가는 얘가 W가 중심에 있고 나는 Y가 중심에 있고 다도 Y가 중심에 있다라고 힌트를 줬어.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산화수가 요는 2고 근데 조심해야 절대값이 취해져 있지. 절대값이 2라는 것은 얘는 플러스 2도 되지만 뭐도 된다?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4나 얼마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 요게 포인트지.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 그러면 자 얘들이 중심에 올 수 있는 W나 Y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H는 한 개만 결합하고 그러면 끝이지. 근데 여기 보면 1대2, 1대2, 1대1, 1대2야. 최소 얘들은 중심에 2개는 붙어야 돼. 2개 이상이 붙을 거야. 왜냐면 1대2 되더라도 중심 1개면 나머지 2개잖아. 얘도 중심에 1개면 나머지 2개가 붙어야 되고 얘도 4개 중에 최소 4개는 있어야 되잖아. 1대1, 1대2니까. 그러면 중심에 1개, 나머지 3개. 그럼 중심에 최소한 2개 이상은 붙어야 되는데 수소는 2개 이상 붙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플로린도 2개 이상 붙을 수가 없지. 지 혼자면 끝나잖아. 1개만 공유 결합하면 끝이잖아. 수소하고 플로린은. 그러면 남은 C하고 O가 중심에 올 수 있는 원소가 될 수 있다 했지. 이때 산소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요 범위라고 했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요거 앞에서 다 했었지. 탄소 같은 경우 뒤에서 했나? 뒤에서인가 앞에서인가 했어. 이거 수업 다시 찍는 바람에 좀 헷갈려. 탄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될 수 있다 했지. 그러면 여기에 4가 될 수 있는 산화수는 누구밖에 없단 말이야. 탄소밖에 올 수가 없단 말이야. 중심 원자 Y가 4가 나온다는 것은 볼 거 없이 바로 뭐였다? 탄소였다. 바로 풀어도 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 좀 된 사람들 딱 푸는 순간에 탄소 4짜리 요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산소겠구나. W는 산소구나. 요것도 예측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도 W 있네. 어쨌든 그건 모른다 치더라도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탄소가 Y라는 것은 알았어. 탄소가 Y가 탄소라는 걸 알았고 그럼 탄소가 중심에 있어야 돼. 그럼 Y가 탄소야. 그러면 남은 1개와 2개짜리가 결합해야 되지. 얘는 총 몇 개를 결합할 수 있는데 탄소는 4개를 결합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결합할 수 있는 거는 3개가 결합할 수 있지. 여기에 1대 1대 2잖아. 2대 2대 4는 아니겠지. 지금 여기 상황에서. 그래서 중심 원자가 Y라고 했으니까 Y 1개에다가 지금 몇 개가 더 붙어야 되는데 3개가 더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Y는 탄소니까 4개가 붙을 수 있어. 그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무슨 결합이 있어야 된다? 이중결합이 1개가 있으면 4개 세 놈이 와가지고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중결합이 올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데 산소. 그러면 이들 중에 하나는 산소가 있겠네. 그거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W가 산소라는 거 예측할 수 있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남은 거 탄소하고 O 중에 중심에 올 수 있는데 2가 산화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산소밖에 없지. 이미 탄소가 결정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남은 거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수소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는데 플로린이 올 수도 있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수소, 플로린, 수소 아니면 플로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자 W하고 X하고 결합을 하는데 이미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탄소가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져야 돼. 탄소가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말은
전자를 전부 다 뺏겨야지만 플러스 4가 나올 수가 있지. 이게 포인트지. 그럼 아까 전에 산소한테 결합했을 때 이미 산소한테 몇 개를 뺏기겠노? 하나, 두 개를 뺏길 거야.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겠지. 근데 아직도 플러스 4가 되려면 두 개의 전자를 더 뺏겨야 돼. 그럼 두 개의 전자를 더 뺏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올 때 수소가 오면 전자를 얻어와서 오히려 마이너스 1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로 바뀌겠지.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요도 뺏겨야 돼. 뺏기기 위해서는 얘는 플로린이 와야 되지. 수소가 오면 안 되지. 얘보다 전기 음성도가 센 플로린이 와야지만 얘가 전자를 뺏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 뺏기니까 양쪽에 하나씩 뺏겨서 두 개 더 뺏기니까 총 플러스 2에서 얼마 들어간다? 플러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4. 그러니까 합이 전부 다, 전부 다 합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합하면 마이너스 4고 얘 플러스 하니까 합이 0. 얘 합이 0 나오면 맞지? 산화수 합은 0. 일반적인 화물은 이온 상태가 아닌 이상은 합은 0이었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풀렸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뭔 사실을 알 수 있냐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지.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붙고 그 다음에 플로린 붙고 플로린 붙은 게 각각 W, Y, Z란 말이야. 그러면 Y가 내가 뭔지 알았노? 탄소인지 알았지. 그러면 W의 X가 누구뇨? 남은 한 개, 수소가 X가 되겠지. X가 수소라는 거 알아버렸지. 그러면 여기서 또 봐봐라. 요 두 개는 아직 정확하게 누가 되는지는 몰라. 근데 플로린 아니면 산소 되겠지. 근데 남은 X가 수소니까 여기가 X가 H란 말이야. 그게 두 개가 와야 돼. 그러면 W 두 개가 결합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남은 것 중에서 누구밖에 없는데 지금 C 안 된다 했고 C란다. H 안 된다 했고 그 다음에 C 안 되지. C는 Y라고 했으니까 남은 O하고 F 남았어. O하고 F 중에 얘는 뭔데? 산소. W밖에 올 수가 없지. W가 산소밖에 올 수가 없단 말이야. F가 오면 수소 두 개랑 결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W가 산소구나. 이렇게 찾아도 돼. 요걸 만약에 W 아까 바로 요걸로 산화수를 안 찾았으면 여기에서 통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산소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노? Z는 플로린. 요렇게 네 개를 다 찾아가지고 네 개 다 찾았으니까 여기에 적용해야 되지. 원자 번호는 Z는 플로린이지. X는 수소였지. 그러면 크다. 9번하고 1번이니까. W의 산화수는 산소지. 가부터 타도. 요거 W가 하면 뭔데? 산소니까 H2O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요게 W지, 산소가. 여기에서는 탄소 한 개에 O가 두 개, W가 두 개네. W가 O 했으니까 O 두 개니까 CO2 돼야 될 것이고. 얘는 탄소 한 개에 F 두 개에 산소 한 개를 했을 거고. 그럼 얘 산화수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맞지? 얘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2. 전부 다 산화수가 마이너스 2로 똑같네? 모두 같네? 지금 산화수 찾는 문제들은 많이 연습했습니다. 이론 시간엔 연습 따로 한 페이지 나눠놓고 풀었지. 계속 그 문제만. 중심원자의 산화수가 음수인 거. 자, 중심원자 여기 W지. W는 산소였으니까 마이너스 맞고, 여기서는 탄소였지. 탄소가 플러스 4니까 양수네. 여기도 탄소가 플러스 4였으니까 양수네. 그럼 얘 플러스 4 나와야 되겠네. 어쨌든 음수를 물어봤으니까 음수는 몇 가지인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돼야 되겠지. 누구? 가만 음수고 나머지는 양수. 요렇게 해가지고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얼마다? 4번이다. 요렇게 푸는 방법 하나. 그게 아니면 이제 봐봐. 다르게 풀어볼게. 요래 푸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방식대로. 요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지. 요렇게 풀었으면 내가 설명을 지금 되게 길게 하나하나씩 다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 거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끌었지만 사실상 요거 금방 풀지. 푸는데 한 1분에서 2분 안에 풀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지금 이렇게 풀이하면 여기에서 힌트 요거는 찾아야 돼. 플러스 4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지. 요건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얘가 플러스 4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는 지금 Y가 탄소라는 거 알았어.
왜? 중심 원자에 있는 산화수가 4 나올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W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에 요건 산소네. 산소로 이루어지면서 얘가 1대2로 이루어져야 돼. 그럼 얘 조합으로 1대2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찾아봐. 만약에 수소가 나오면 H2O 가능하지. 그 다음에 뭐 HCH4가 되니까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가 중심이 되면 CO2 가능하고 CF4 될 것이고 CH4 될 것인가 안 되고, 산소가 중심에 오면 H2O 가능하고 OF2가 가능하겠네. OF2 가능하고 그 다음에 CO2 했고 없고, F가 오면 HF, CF4, OF2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지. 여기에 1대2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세 개 중에 가와 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1대2의 조합이 가능한 것은 요거 세 개. 요렇게 했는데, 다에서 중심에 Y가 탄소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여기 중심에 Y가 똑같은 탄소니까 탄소가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CO2가 나네. CO2가 나가 되면 Y가 일단 탄소였어. 그 다음에 W가 뭐다? 산소였네. 그러면 X하고 Z하고가 올 수 있는 게, 얘가 수소면 얘는 플로린이 돼야 될 것이고, 얘가 플로린이면 얘가 수소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 근데 산화수의 값이 여기는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플러스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만약에 X가 수소라고 하면, 여기 경우에 적어놨지. X가 수소라면 자동적으로 Z는 플로린이 되겠지. 그러면 요 밑에서 X가 수소면 여기에는 W, Y, Z가 각각 1대2로 있으니까 W는 산소라 했고 Y는 탄소라 했고, 그러면 Z가 뭐가 되는데, 아까 전에 X가 수소라 했으니까 Z는 플로린이 되는 거지. 그러면 OCF2가 되네. 그러면 산화수가 얘가 마이너스 2 될 것이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4 나오겠네. 왜냐면 여기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2지. 맞네. 그러면 X가 수소고 Z가 플로린이네. 이상 없네. 그렇게 해가지고 X, Y, Z 다 구했으니까 이제 요거 찾으면 되겠지. 기억니한테 거. 요런 방법 하나. 근데 만약에 플로린이 X라고 하면, 플로린이 X라고 하면 여기에 Z가 수소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Z가 수소가 들어오면 W는 산소였고 Y는 탄소였고 Z가 수소면 이렇게 되지. OCH2가 되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 1 될 것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될 것이니까 탄소는 얼마가 되겠노? 0이 산화수가 나오겠지.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네. 이쪽에 잠깐 적어서 드릴게. 여기에 탄소에, 여기에 산소에, 여기에 수소가 붙었다는 말이잖아. 아까 전에 여기 플로린 붙었다는 뜻이고, 이번에는 플로린이 아니라 수소면 여기 두 개의 전자를 뺏기겠지. 그러면 플러스 2가 될 거야. 근데 이쪽에서 전자 한 개 얻고 이쪽에 전자 한 개 얻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얘 얼마 되겠는데?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0,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1.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합하면 얘 마이너스니까 합은 0. 맞지? 이상 없지? 근데 얘가 안 맞지. 탄소가 0이 나오지.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경우의 수를 찾았을 때 X가 수소인 경우에만 되고 플로린이 자동으로 나오겠지. 얘는 안 되구나. 그래서 X, Y, W, X, Y, Z가 각각 얘들이 나와야 되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W, X 붙여야지. X, W로 시작하지. 맛이 갔어. 계속 같은 거 몇 번 찍으려니까 정신줄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풀면 요게 훨씬 시간이 경우의 수 두 가지 따져야 되고 많지. 그냥 요걸로 빨리 해가지고 풀면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풀어버리면 사실상 시간 한 1, 2분이면 푸는 문제야.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근데 요 방식으로 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경우의 수 찾고 맞는지 확인하고 해가 한 단계가 더 들어가니까. 요건 다 찾아버리지. 거의 다 찾아버리고 확인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3번 풀이 마치고 계속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4번. 위치가 안 보이나? 보이지? 4번 가겠습니다. 4번. 이거를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 이 문제는 생각만 조금 잘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은근히 이 문제 나오면 애들 어려워해. 내가 여기에 친절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적어놔 줬거든. 너가 조금 도움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혼자 다 적어놨는데, 이거는 내 설명 다 듣고 나서 혼자서 안 됐을 때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서 자기 스스로 하고, 아니면 내 설명하기 전에 자기가 풀었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요거 이런 거 힌트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든지, 그것도 괜찮을 거야. 일단 풀기 위해서는 산화수 개념도 알아야 되고 금속의 반응성 개념도 알아야 되고, 전자를 주고 받을 때는 전하량이 변하면 안 되지. 내가 플러스 10이 증가했으면 다른 쪽에서는 플러스 10이 감소해 줘야 되지. 그래서 결국 총 전하량은 0으로서 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원리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푸는데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한 2분 내외로 풀지만 어떤 사람은 뭐 찾고 생각하고 하는데 5분, 10분씩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야. 내용 자체가 막 꼬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념 알고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금속 이온 AM 플러스를 가지는 금속 이온이야. 여기 M이 얼마인지 몰라. 이게 12N씩 들어있는, 똑같이 12N씩 들어있는 수용의 1, 2가 있었어. 요게 수용의 1이고 이게 수용의 2의 변화 그래프지. 여기에 각각 한쪽에 각각이랬으니까 B에는 1에는 B를 넣어주고 2에는 C를 각각 넣어 반응을 시켜줄 때 넣어준 금속 원자 수에 따른 전체 양이온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여기에 A부터 C의 산화수는 3 이하이다. 그럼 가질 수 있는 건 산화수 1, 2, 3이잖아. 금속이니까 플러스 1, 2, 3 되겠지. 그러면 이거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딱 보면서 한 개는 반응하고 이온수 늘어났네. 한 개는 반응하고 이온수, 총 이온수 감소했네. 그러면 A는 한 놈보다는 산화수 값이 크고 다른 한 놈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그러면 A는 중간에 오는 수가 될 거야. 요게 1, 2, 3 중에 있으니까 2 플러스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로 닦아준다는 거. 그럼 나머지 한 개, 여기에 B나 C가 항상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1은 1만, 플러스만 적으면 되지. 요 플러스 3.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3. 둘 중에 하나가 가질 것이라는 거 예측할 수 있어. 왜냐? 요걸 이제 이론으로 다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줬잖아. 주고받는 전자의 수가 같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줄게. A가 2값 플러스야. 근데 들어오는 C가 3값 플러스가 되려는 놈이야. 그러면 얘는 전자를 이렇게 몇 개 주려면 3개를 주려고 해. 근데 얘는 2개만 받을 수 있어. 근데 항상 주고받는 수가,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 했지. 그러면 얘가 주고받는 수가 같아져야 되는 최소 수는 몇이 되냐면 처음에 2개 받을 수 있고 여기 2개 받을 수 있고 3개 줄 수 있어. 그 다음에는 4개 두 놈이 있으면 4개 받을 수 있고 얘는 몇 개 받을 수 있는데 6개. 얘는 그 다음 6개 받거나 아니면 얘는 몇 개? 9개. 그러면 개수가 6개 같아지는 지점, 제일 먼저 오는 지점이 여기지. 얘는 총 몇 개가? 3개가 반응하면 되고 얘는 총 몇 개가? 2개가 반응하면 6개 주고 6개 받아줄 수 있지. 즉 여기에 가지는 전하량을 뭐한 거하고 같은데 역수치한 것 같지. 얘가 2대 3의 전하량이면 개수비는 3대 2로 되게 되면 3, 2, 6, 3, 2, 6 해서 전하량이 6 주고 6 받고 6 줄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쉽다 했지. 그래서 전하량을 서로 크로스 시키면 반응하는 입자의 수가 될 수가 있다 했지. 이해 가나? 그래서 주고받는 전자의 수가 같아져야 되는 거지. 이때 여기에 봐봐. A가 2값 플러스고 들어오는 C가 3값 플러스가 되는 놈이라 치자. 그럼 요 안에 여기 몇 개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3개가 들어있었어. A가 3개가 들어있는 요 안에 C가 몇 개가 들어오면 2개가 들어오면 서로 반응해가지고 6개 주고 받을 수 있지. 전자수가 이온수는 3개. 그러면 요거가 2개가 들어오면 C 3값 플러스 이온이 2개가 만들어지면서 A는 A 2값 플러스는 A로 석출되어 나가면서 이 3개가 석출되어 나가버리지.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건 이제 몇 개가 되는데? 2개가 되지. 원래 3개 녹아있었잖아. 근데 이제 몇 개가 됐는데? 2개가 됐지. 이온수가 어떻게 됐노? 줄어들었지. 즉, 여기에 들어있는 놈보다 전하량이, 즉 산화수가 더 큰 금속이 들어오게 되면
총 이온수는 감소하게 돼. 반대로 A가 보이는데 좋을까? A가 2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번에는 뭐 X라는 놈이 오는데 X가 플러스가 되는 놈이야. 그럼 X가 플러스 되는 놈이면 얘는 2개를 받아줄 수 있는데 얘는 X 1개 들어오면 1개만 전자 줄 수 있지. 그러면 이런 놈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되노? 2개가 들어오면 2개 줄 수 있고 플러스 2개 줄 수 있고 얘 혼자서 2개 받으면 되지. 그러면 얘는 1개만 필요할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전하량이 2대 1이 되는 놈이면 필요한 개수는 1대 2로 반응하게 될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번에는 A 2가 플러스짜리가 여기에 1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 X가 와서 들어와. 그러면 얘가 반응할 때 얘는 1개 반응할 때 얘는 몇 개가 들어오는데 2개가 들어오지. 그러면 X 플러스짜리가 2개가 되면서 이건 석출되어 나갈 테니까 이 안에 이온수는 1개에서 몇 개로 되는?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되지. 즉 들어오는 놈의 산화수가 작은 놈이 들어오면 총 이온수는 반응하고 나면 늘어나게 되는 현상 생기지.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숫자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줬었지. 그래서 여기에 원하고 지저분하노. 원하고 2가 지금 있는데 원을 보니까 반응하고 난 다음에 전체 총 이온수가 늘어나고 있지. 전체 총 이온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들어오는 놈의 산화수가 요 B지. 들어오는 놈의 B의 산화수가 A의 산화수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야 전체 이온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요때는 반응이 끝났다는 말이고 여기서 반응이 끝났고. 그래서 B를 넣고 전체 양이 증가했으니까 양이온수가 들어오는, 즉 넣어준 산화수가 AM 플러스보다 산화수가 어떻다? 작다. 그래서 산화수의 크기가 이런 관계에 이룬다는 거. A가 요거면 산화수가 더 작은 거니까 여기에 B는 뭐를 가져야 된다?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이 알 수가 있지. 하나 해결됐지? 그럼 요건 뭐겠노? 요건 당연히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C를 놓고 전체 수가 감소했으니까 들어온 놈의 산화수가 더 크다는 말이지. 그러면 더 크니까 여기에 C는 3가 플러스 가지겠지. 어차피 1, 2, 3이라 했고 요거는 한쪽보다는 커야 되고 한쪽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가운데 숫자 가질 수밖에 없겠지. 중간에 오는 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B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A는 2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C는 3가 플러스가 되는 놈이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2만 가능하니까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관계가 된다는 거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지. 됐나? 이 그래프 하나에서 우리는 이거 많이 나왔지 이미. 다른 기출 문제 풀어본 사람들, 문제 몇 번 다뤄본 사람들은 요 원리 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미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친절하게 적어놨지. 가, 나에 넣어준 원자수, 여기, 요 지점이 힌트가 되겠지. 넣어준 원자수는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의 전체 양이온수를 계산할 수 있다. 지금 요 값은 10엔 줬지. 그럼 요 값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식 1로 풀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은 어차피 M2라는 거, 요거는 방식 1로 풀든지 방식 2로 풀든지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거니까 요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이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M은 2고 니은을 풀 때 요렇게 방식을 풀어도 되고 요렇게 방식. 답지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답지가 훨씬 이해하기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얘는 약간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 이해한 거를 애들이 이렇게 많이 풀었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본 거고 요렇게 하는 게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체계적이고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일단 두 가지는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식 1을 설명 듣고 나면 방식 2가 훨씬 쉽게 받아질 겁니다. 근데 방식 2 방식으로 처음 많이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방식 2 요걸로 일단 먼저 한번 해주고 방식 정답지 방식 형태로 또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좀 예쁘게 해서 풀어볼게요. 이거 이해했지? 일단 앞에 거. 앞에 설명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의 요거 AM 플러스의 이온의 수. 이 14가 왜 나와? 14 아닌데? 내가 그때에서 6인가 나왔을 건데. A 2가 플러스 6N. 이상한 오타 적어놨네. 내가 풀면서 그냥 쭉쭉 한 번 더 적다 보니까 오타 있으니까 설명만 들으면 이 오타는 다 잡아줍니다. 아무런 문제 될 거 없고 설명을 안 들고 지 혼자 보다 보면 틀리게 되겠지. 그래서 요 지점에 나에서 AM 플러스인
n 플러스면 원래 기존에 있던 놈이네. 이 플러스가 몇 개 남았느냐를 물으네. 반응하고 나서 요 수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점의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찾아볼게요. 여기 넣어준 놈하고 1에 넣어준 거하고 2에 넣어준 거에 넣어준 금속의 수는 C하고 B가 요 지점에서는 같지. 그러면 요 숫자 주어진 나 지점에서 얘가 얼마 넣어줬는지를 알면 가 지점에서도 B가 얼마 넣어줬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와 나에 넣어준 금속 원자 수는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의 여기에 요 값도 구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요 값은 가의 전체 이온수가 여기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지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깨끗이 해서 한 번 더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지? 내가 설명을 천천히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진 건지 길어지지. 원래 간단하게 하고 요거 몇 대 몇이지? 그래서 요거지? 전하량의 B가 1대2니까 개수 B는 2대1이 되겠네 하고 쭉쭉쭉 이래 넘어가야 되는 거야. 왜? 그 가정이 왜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론 공부가 한 사람들은. 근데 익숙하지 않고 했다고 보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 지점에서 자료 주어진 요 10n이 주어진 나 지점에서를 볼게요. 지금 나는 2지. 2는 A 2값 플러스 되는 놈하고 C가 아까 몇 값 플러스 되는 놈이었노? C가 들어오면 C는 3값 플러스로 되는 거지 나중에. 3값 플러스가 된다는 말은 얘 개수가 3개 반응했을 때 C는 몇 개가 반응하는데? 2개가 반응할 거야. 그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3개가 석출되어서 나가면 2개가 이온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3개 나가고 2개 들어오니까 한 번 반응할 때마다 1개씩 줄어들겠지. n개씩 줄어들겠지. 여기는 뒤에 n 있으니까 한 번 반응할 때마다 n개씩 들어줄 거야. 얘는 3n 반응하면 얘는 2n이 반응할 테니까. 근데 여기에 총 몇 개가 줄어들었노? 2n이 줄어들었지. 12n에서 40n으로 줄었으니까 12n에서 10n으로 2n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3n, 2n 반응하면 n 줄어드니까 이게 2n이 줄어들려면 얘는 몇 개가 반응했다는 말이고 6n이 반응했고 여기는 몇 개가 반응했다는 말이고 4n이 반응했다는 말이지. 요거 이해가나? 그래서 여기에 2n이 총 감소함으로 A와 C는 6n대 4n으로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총 12n개의 A 2값 플러스가 있었는데 6n개가 반응하고 나면 얘는 몇 개가 남겠노? 6n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원래 C 3값 플러스는 원래 하나도 없는 0개였지. 근데 얘 6개 반응할 때 얘는 몇 개가 반응하겠노? 6개 하면 4개 반응한댔지. 4n이 이온으로 녹아 들어갈 거야. 그러면 물속에 있는 n은 4n하고 6n이 있겠네. 그러면 나 지점에 여기에서 4n개의 C가 있고 C 이온이 있고 6n개의 A 이온이 있으니까 나에서 AN 플러스 A 2값 플러스지 이온의 수는 몇 n이 돼야 된다? 6n.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10n 맞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요 과정 요거는 내가 아까 앞에서 반응하는 거 비율 몇 대 몇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n자를 내가 빼놨어. 그냥 비율만 해놨어. 어차피 n 날라가면 되니까. 가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B가 여기가 지금 몇 개가 반응했다는 뜻이야. 지금 여기에 C가 총 4n 반응했지. 여기에 B가 4n개가 반응했다는 말은 여기에 BA가 4n개가 반응했다는 말은 여기 지점에서 지금 C가 4n개 반응했다는 말은 여기 지점에서 B도 몇 n개가 반응했단 말이야. 4n개. 즉 B 플러스가 4n개가 존재한다는 말일 거야. 자, 그러면 B 플러스하고 여기에 A 2값 플러스하고는 몇 대 몇의 관계였노? 얘가 1개 반응하면 얘는 2개가 반응하지. 즉 여기에 4n개가 반응했다는 말은 여기에는 몇 n개가 반응했겠노? 2n개가 반응했겠지. 그러면 여기에 12n개 중에서 얘 2n개 반응하게 되면 10n개로 줄어들겠지. 근데 다시 4n개가 들어오니까 이 지점은 몇 n개가 돼야 되겠노? 14n개가 토탈 되겠지. 왜냐면 요건 똑같이 해볼게. A 2값 플러스가 12n개 있었고 B 플러스는 없었어. 근데 반응하고 나니까 얘가 4n개가 반응했지. 얘 똑같은 시점이니까 얘가 4n개가 생겨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야. 얘가 4n개가 반응해서 생성되려면 2대1로 그러지 1대2로 반응하니까 얘는 2n개가 반응해가지고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2n개 줄어들었으니까 몇 개 된단 말이야? 10n개. 얘는 4n개, 얘는 10n개. 그럼 합하면 몇 개? 14n개가 총 이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 전체 이온수는 몇 n개란 말이야? 14n개. 그 다음에 다를 물어봤지.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평형이 더 이상 변화가 없지. 넣어줘도 더 이상 이온의 수가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있던 A 2값 플러스 12n개가 모두 다 반응했다는 말이지. 요거 A하고 여기 넣어주는 B하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했는데 1대2로 반응하지. 얘 12가 0이 되려면 얘는 몇 개가 들어오게 되노? 0개가 24개가 되어야지만 요 양의 2배가 들어와야지만 사라지겠지. 그러면 0이 되고 얘 24가 들어오니까 B 플러스는 24개가 될 테니까 여기가 2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 뭐 7분의 12가 되는 거야. 맞네. 얘는 틀렸고 얘 맞고. 그러면 기억 D것이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친절하게. 여기에 해가지고 이거 왜 내가 14를 적어놨지? 요걸 적어놨고 요 숫자를 아까 전에 14자를 적어놨구나. 그래서 요거 요렇게 설명 있고 여기에 친절하게 다 지점은 모두 소모된 지점이니까 1대2로 개수비로 반응. 이게 왜 1대2로 반응하는지 모르면 안 된다 지금. 그걸 앞에 이론이 안 돼 있다는 말이야. 그 이론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다. 조금 전에 내가 앞에서 그 전하량이 이쪽에 5가 커지면 이쪽에는 5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래야 물속에 전하량이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이온수하고 전하량하고 다르다. 이거 앞에서도 내가 한번 했지. A 2값 플러스가 2개가 있으면 이온수는 몇 개인데 이게 이온이 2개가 있단 말이야. 플러스 2를 가지는 놈이 2개가 있단 말이야. 이온수가. 전하량은 요 플러스 2짜리가 2개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두 번 더 하니까 플러스 4짜리 총 전하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B짜리 같은 경우에 B는 플러스가 되는 놈이다. 그럼 B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4개가 있다 치면 B는 플러스 1이라는 힘을 가지는 놈이 몇 개 있단 말이야? 4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B라는 중성 상태에서 오게 되면 얘가 반응성이 좀 이쪽이 더 크다 하자, B가. 그러면 얘는 전자 4개를 얘한테 주고 싶어 해. 4개가 총 이온으로 돼서 안정해지고 싶으니까 얘는 혼자서 전자 2개를 받을 수 있어. 그런 놈이 몇 개 있단 말이야. 2개가 있으니까 4개 다 받아줄 수 있지. 됐나? 그러면 얘는 4개 반응할 때 얘는 몇 개 반응한단 말이야. 2개. 즉 개수비가 2대1로 반응하지. 전하량이 B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니까 전하량이 1대2면 개수비는 몇 대 몇? 2대1로 반응한단 말이야. 전하량하고 어떻게 클로스 된단 말이야. 요거 앞에서 내 조금 전에 했었지. 그 내용을 중요하다고 한 번 더 해줬습니다. 안 되면 여기에서 물어보면 요거 내가 이론으로 다시 이론 강의를 좀 특강식으로 짜가지고 주말 동안에 볼 수 있도록 올려주든지 할게. 그러면 정답집 방식 볼게요. 자, 요게 이해했으면 정답집 방식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 보려니까 정답집 방식이 정말 어렵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정답집 방식이 훨씬 쉬워. 자, 방식 2 가겠습니다. 방식 2. 여기도 안 좋구나. 자, 방식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 지점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거 가지고 개수비 알았지? 얘들 A하고 C하고 반응할 때 얘들의 개수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노? 2대 3으로 반응하지. 요 전하량이 3, 요거는 2니까 개수비는 2대 3으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6N 반응해서 석출되어 나가면 얘는 4N이 들어오니까 4개 들어오고 6개 나가니까 2N개가 줄어드니까 12N에서 2N개 줄어들었으니까 10N개가 되겠지. 이온의 종류는 물론 달라졌겠지. 그러면 나에서 A와 C가 3대2의 개수비로 반응하니까 A가 이거 정확하게 몇 개 반응하는지 모르잖아. 6N인지 4N인지 내가 모른단 말이야. 일단 여기가 요 전하량을 내가 알아냈으니까 요 그래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통해서 전하량만 알아냈으니까 A가 X개 반응한단 말이야.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총 반응한 거는 3XN개 반응하게 되면 들어오는 B는 2XN개만큼 들어오겠지. A는 지금 나가는 놈이 될 거야. A가 얘는 나가는 놈이 되는데 3N개 반응하고 B는 들어오는 놈이 되는데 얘는 2N개가 반응하는데 이게 3대2의 비율을 반응하는데 몇 개 반응하는지 모르니까 3XN개 반응하면 얘는 2XN개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3XN개 반응할 때 C라 해야 되지. 미안해. B가 아니고 C지. C는 2XN개가 반응해. 얘는 감소하는 양이야. 얘는 증가하는 양이야. 그래서 감소하는 게 한 번 반응할 때마다 3개 감소하고 2개 증가하니까 N개만큼, 즉 X개만큼, XN개만큼 줄어들겠지. 그러면 총 양은
12N개야. 근데 감소하는 양이 마이너스 3N개 감소하면 증가하는 양은 플러스 2N개가 증가했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수가 10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총 12N개가 있는데 A하고 여기에 있는 C하고 넣어서 반응하면 A는 감소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B는 들어와서 이온수를 늘려주는 값이야. 그래서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야. 근데 A는 3N개씩 줄어들 때 얘는 2N개씩 A는 3N개씩 줄어들 때 C는 2N개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근데 몇 대 몇으로 한 배인지 두 배인지 세 배인지 몇 번 반응하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모르는 개수니까 X를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12N 빼기 3XN은 플러스 2XN개 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0N개가 되는 X를 찾아라. 그래 X가 얼마 나온단 말이야? 2. 그러니까 A는 몇 개가 된다? 6N개 반응할 때 B는 몇 개 반응한다? 4N개가 반응하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머리 좀 공부한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 여기에 딱 봤을 때 얘는 3N개 반응해가지고 얘는 2N개 반응하네. A하고 C가. 그러면 A는 감소하고 얘는 늘어나니까 한 번 반응할 때마다 N개 줄어드네. 그러면 총 2N개 감소하려면 요거 6N개고 요거 4N개네. 바로 암산으로 이런 식 없이 계산한 사람도 많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요거 가가지고 바로 찾아가지고 끝냈으면 2분 안에 푼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다양한 거 다 지금 하나하나 친절하게 너무 설명을 길게 하는 것 같아. 시간을 많이 잡는 것 같아. 그럼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여기 부분하고 똑같죠. 여기 있는 개수만 찾아내면 여기에 4N개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가도 4N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 그래서 찾을 때 이렇게 답안지 방식으로 해가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고는 여기 좋고 그냥 야매라고 하긴 그랬는데 그냥 이거 알지 이해하고 있지 해서 풀면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뭐라 했었노? 하여튼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로 하세요. 어느 걸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게 잘 되는지는 머리 스타일, 생각의 구조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하고 5번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5번은 그저 주는 문제지. 자, 5번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황이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했지. 이산화황 이름 뒤에서 앞으로 읽으면 되지. 이 반응 이산화황이 반응물인 화학 반응식 가부터 다와 이들 반응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가 가, 나, 다 해가 나타내는데 기준 1에 보게 되면 얘는 뭐로 했을 때 가, 나, 이거 그다음에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이거 했을 때 이거 뭘까 고민하지 말았다. 이런 문제 하면 여기처럼 기준 1은 이런 것이다라고 물어봐준다 했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야 되지. 지가 이거 보면서 뭘까 고민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대지.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 이산화황이 산화제라는 말은 이산화황이 뭐로 작용했다는 말이야? 환원된 거 찾아야 된다는 거지. 환원이라는 말은 산화수가 뭐 했단 말이야? 산화수 감소가 되는 거 찾아라. 이 말하고 지금 다 똑같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자연스럽게 이런 순간에 쭉쭉쭉 스쳐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야. 그러면 산화제로 작용하는가 했을 때 기억과 니언에서 자 기억이 하나고 니언은 기억 하나 아니라 기억에 해당하는 건 니언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지. 여기에서 산화수 다 찾아야 되지. O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SO2에서 O가 마이너스 2지. 얘보다는 얘가 전기음수가 세지. 전기음 세고 그러고 산소는 플로린이나 과산화수 이런 거 빼고 그냥 마이너스 2로 취급하면 된댔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으니까. 그럼 전체 합은 중성이니까 SO2는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 4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S는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O2. SO2 같은 거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요도 플러스 4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오겠네. 이게 근데 요렇게 바뀌지. SO3로 바뀌지. 그럼 O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3개 하면 마이너스 6. 그런 놈이 0이 돼야 돼, 합이. 그럼 플러스 6. S가 6이네, 여기에서. 그러면 4에서 6으로 됐으니까 얘는 증가니까 뭐? 산화니까 환원제. 그러면 산화제라 했으니까 틀렸지. 얘는 환원제지. 환원제를 지금 요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S가
원소 물질로 바뀌었지. 호돈소 물질로 바뀌면 그냥 얼마나 했노? 0. 그러면 4에서 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도 얘는 감소니까 뭔데? 산화. 됐지? 감소니까 뭐 환원이니까 뭔데? 산화제. 맞네. 그러면 여기에 기억에 나 들어가야 되네. 하나 찾았고. 그 다음, 일단 가는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지. 반대였으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는 H2SO4. H2SO4도 똑같지. O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야. 근데 H는 얘나 얘보다 다 작지. 어느 놈하고 결합하든지 간에 산소는 뺏길 거야. 비금속 원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뺏기고 금속 원소와 결합하게 되면 얻는다고 했지. 얘는 다 비금속이니까 어차피 얘는 뺏길 거야. 플러스 1 되면서 플러스 2가 될 거야. 플러스 2니까 전체 합이 0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6. 그래서 S는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S가 4에서 6으로 증가했지. 증가했으니까 뭔데? 산화니까 환원제로 작용했지. 그래서 환원제 요거 표시, 요거 표시, 요거 표시가 돼 있지. 왜냐면 얘가 산화제니까. 얘는 산화제니까 얘는 환원제가 돼야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가와 다는 미연에, 나만 기억에. 그 다음 반응 전후 산화수가 변하는 산소가 있는가? 자, 산화수가 변하는 산소가 있는가 물어봤다. 산소 가지고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봅시다. 산소 얘 0이지. 얘는 얼마로 되는데? 마이너스 2지.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이잖아. 0에서 마이너스 2. 감소. 산화수가 변하지. 맞네. 그러면 가 들어가야 되겠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안 변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H2 설마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얘 마이너스 2. 안 변했네. 그러면 나와 다는 아니오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다 찾았네. 그 다음에 요런 거 찾을 때 또 팁이 뭐냐면 여기에 나를 적었으면 그 밑에 나하고 나 라인이 없으면 가는 여기 적어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여기에 가 적었지. 여기에 가하고 나 자리를 비우고 약간 다를 적어주는 거야. 안 나오네. 다 적어주고 여기 자리 비우는 거야. 가운데. 그리고 나하고 다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을 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만 틈 라인을 조금 이거 맞춰가지고 적어주면 내는 이거는 그냥 적었는데 너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으면 나중에 공통인 것 두 개 요래 공통인 거 찾는 거 아닌 거 찾는 거 했을 때 실수가 적어져. 그것도 하나의 별로 어려운 아닌 팁이지. 적을 때 조금 구분해서 적어주면 요 실수할 때 조금 실수가 적어지고 빨리 찾는 게 좋지. 공통으로 속하는 거 빨리빨리 찾을 때 눈에 잘 보일 테니까. 옳은 것을 물어봤다. 가부터 다 중 산화하는 반응은 여기 산화수 다 변했잖아. 산화수 변했으면 세 가지 다 되겠지. 모두 틀렸네. 두 가지를 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SO2는 어디가 지워놔니까 바뀌네. SO2는 CL2보다 더 강한 산화제이다 물어봤다. 여기에 CL2 요거지. SO2가 지금 산화됐지. 얘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산화야.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환원이 됐지. 그러면 얘는 산화니까 뭔데? 얘는 환원제로 작용을 잘했지. 더 좋은 환원제지. 그러면 SO2는 CL2보다 더 강한 산화제가 아니라 뭐라 했노? 환원제라 해야 되겠지. 그래서 SO2는 산화됨으로 CL2보다 더 강한 환원제이다라는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CL2를 가지고 있을 때 CL2가 여기가 뭐가 되노? 산화제로 작용하지. CL2는 환원됨으로 SO2보다 더 강한 산화제이다. 뭐 이런 거 빼더라도 CL2가 SO2보다 더 강한 상하제이다. 말이 꼬이노. 그래서 표현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산화와 산화제는 다른 겁니다. 완전 서로 다른 걸 가리키게 되는 거지. 기준원에서 아까 말했잖아. 기준원은 요거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얘 나 되는지 아니오에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된댔지. 뭔 나오는지 고민하지 말았지. 제시해 준다고. 그러면 환원제 1몰과 반응하는 산화제 기준원에서 얘 들어가는 게 가만 볼게. 얘가 되는지. 환원제 1몰, 얘 환원제지. 얘가 1몰이 반응하는 산화제, 얘 산화제지. 얘 환원제니까 얘 산화제지. 얘는 1몰 반응하면 얘는 2대1로 개수비니까 몰수비도 2대1이어야 되니까 0.5몰이 반응하겠네. 양이 2몰이 반응인가? 안 맞지? 요거 1몰 반응하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노? 0.5몰이 돼야 되겠지. 쉽게 말해서 2대1로 반응하지. 그러니까 요가 2몰 반응하면 얘는 얼마 나와야 되노? 1몰. 1몰로 쓰면 얘가 얼마?
0.5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야 가가 되겠지. 근데 1몰 반응했을 때 2몰이 나오는 반응인가? 아니오지. 아니오에 가가 있으니까 맞나? 아니고. 틀렸지? 가가 아니오에 적어야 되겠지. 얘 1몰 반응했을 때 2몰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개수비가 1대2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2대1이니까 거꾸로 돼 있지. 그럼 참고로 다음 해볼까? 다는 얘가 산원제지. 1 반응할 때 얘가 산화제지. 1대1이네. 어차피 안 되네. 말 자체가 안 되겠네. 그래서 3번은 틀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하는 게 편하겠다. 요게 일단은 연계 문제가 되라니까 애들이 좀 어려워할 수는 있겠다. 요 파트 요거 때문에. 나머지는 쉽잖아. 요 말도 좀 헷갈리나? 4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4번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 자,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여기지. 얘 물어보는 거지. 가와 다. 니은은 가와 다에 해당하는 반응에서 산화제는 가와 다에서 산화제 누구누구인데. 자, 왜 이거야. 자, 가와 다에서 산화제. 가는 산화제, 여기 산화제가 되겠지. 가에서 다에서는 요게 환원이었고, 요게 환원이었고, 이게 산화였지. 그러면 요게 산화제가 되겠네. 산화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원소이다. 원소 물질, 성분 한 가지잖아. 맞네? 답은 4번. 쉽네? 기역과 뒤끝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반응은 기역과 뒤끝, 이런 거 나오지? 기역과 뒤끝은 지금 이렇게 보면 나, 가, 바로 쉽지? 이건 한 개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막 여러 개 있으면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를 여기에 적었으면 나는 이쪽에 적어가지고 이 라인이 서로 안 겹치도록 이렇게 해주는 문제풀이 센서도 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없다 해야 되겠지. 틀렸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될 겁니다. 다음 그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은 그냥 점수 주는 문제지. 포도당 산화효소가 존재할 때 산화를 시키는 효소겠지. 포도당이 산화되어 글루코노락톤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포도당과 글루코노락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와, 글루코노락톤 나 안 봤는데 이거 왜 이래 이상한 거 나왔네.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 너희들한테 이런 평소에 보지 못한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물으면, 그게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쉽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 그냥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어. 포도당 요렇게 생겼고, 글루코노락톤 요렇게 생겼어. 근데 보니까 다 같은데, 여기 구조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요 구조만 틀리는구나. 그럼 생각해봐. 여기 구조가 요렇게 바뀌게 되면, O 한 개 남고, H 몇 개가 떨어졌는데, H 두 개가 떨어졌지. 여기하고 여기 차 있잖아. 근데 여기에 산소가 들어왔잖아.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12개에서 10개, 수소만 2개 떨어졌지. 그럼 반응하기 전과 반응하고 난 후에 원자의 수는 바뀌면 안 되지.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 가져야 되지. 그럼 H2하고 O2하고만 적어주면 되니까 여기는 뭐란 말이야. 화산화수소 H2O2. 그러면 가의 산소에 해당하는 거. 가의 H2O2인데 요거 예외성이니까 조심하라 했지. 앞에 쌤이 이야기했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4가 돼야 되는데 수소는 지원차 최대로 줘봤자 한 개밖에 전자 못 준단 말이야. 그런 놈이 2개 있으면 플러스 2가 최대야.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얘는 플러스 1이 돼가 최대 2개 줘봤자 플러스 2야. 그럼 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 마이너스 2야. 두 놈이서 마이너스 2를 받으니까 얘는 혼자서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예외성 아는가 물어보는 거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굳이 요거 구조를 그려주자면 산소는 원래 2개 공유할 수 있잖아. 근데 산소와 산소끼리 하나 공유했어. 그 다음에 남은 한 개를 각각 수소하고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전자 한 개 없고 서로 전기 음성도 같으니까 가운데 공평하게 배치하니까 얹고 잃는 거 없고 여기에 한 개 이렇게 뺏어올 테니까 없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1 될 거야. 합이 0, 합이 0이니까 전체 0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0이 되니까 아무런 이상 없지. 그래서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포도당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포도당 얘지. 수소의 산화수는 얘보다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 큰 놈이지. 그럼 뺏기겠지.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당연히 뺏기겠지. 여기에 전부 다 산소보다 전부 다 C하고 H니까 C하고 H란다. 수소는 전부 다 O 아니면 C지. 탄소하고 산소하고 다 결합하고 있으니까 지보다 전기 음성도 센 놈하고 다 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다 뺏기니까 전부 다
플러스 1로 다 같을 수밖에 없지. 기본 개념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전기 운송도가 센 놈이 모두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 가져온 놈은 마이너스로 보고 뺏긴 놈은 플러스로 보는 거지. 한 개 뺏겼으면 플러스 1, 두 개 뺏겼으면 플러스 2. 근데 수소는 지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딴 놈한테 한 개만 뺏겨서 플러스 1. 아니면 한 개 얻은 경우에 금속하고 반응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금속 없잖아. 전부 비금속, 지보다 큰 놈.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다 뺏길 테니까 플러스 1만 되겠지. 사실상 풀 때 설명은 내가 길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C하고 O밖에 없네. 전부 다 뺏기겠네. 플러스 1로 모두 같네. 설마 이거 전부 다 플러스 1인지 다 해보고 있으면 때린다. 그런 문제 아니냐. 개념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탄소의 산화수는 아이고 거지가 제가 지저분하네. 너무 상스러운 표현을 썼어. 거지 같다니. 무시하는 말을 쓰면 안 되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분들도 그럴 건데 이런 일단 지저분해. 다시 C의 산화수는 탄소의 산화수지. 니은 어딨니? 니은이 여기네. 얘 같은 경우가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보다 다 센 놈인 아니다. 요건 아니네. 지하 공통이고 요는 센 놈이지. 그러면 뺏기고 여기는 쌤이고 그럼 총 3개 뺏겼겠네. 플러스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는 요거보다 한 개 없고 얘는 쌤이고 여기에 한 개 뺏기고 그러면 여기 한 개 또 뺏기고 쌤이에 2개 뺏기고 한 개 얻었어. 그러면 플러스 1. 총 한 개 뺏긴 거하고 같지. 그래서 3, 1이니까 니은이 더 크다. 맞네. 답은 니은 뒤끝.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방향성 내가 이렇게 표시해뒀습니다. 잘리니지 사진이. 이렇게 얻고 읽고 해가지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친절하게 얻은 경우에 쌤일 경우에 0, 얻은 경우 이런 경우에 얻으면 마이너스 1, 이러면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합 더해주면 얘가 가지는 놈이 될 겁니다.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얘를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얻고 이렇게 얻고 이런 거 찾아주면 되겠지. 얘를 물으면 얘 중심에 붙어있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답은 5번 이현대 거 맞지?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역시 밤 되니까 내가 살아나나? 왜 이리 진도가 쭉쭉 나가지지? 낮에는 잘 안 풀리더만 왠지 모르게 어리버리하더만 해가 지니까 기운이 확 살아나지. 너희도 그러고 있지 지금. 밤낮 바뀌어가지고 현재 말로는 11일날 계약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장관께서 나와가지고 11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다는데 우리보다 뉴스가 더 빨라. 하여튼 그거 맞춰가지고 어쨌든 계약하기 전까지 내가 약속한 대로 4단원은 끝낼 거야. 4단원 다 끝내가지고 끝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2단원, 3단원 그거는 쉽지. 2단원, 3단원은 기본적인 몇 가지만 딱 오면 바로바로 풀릴 겁니다.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보다 빠르니까 5월달 아마 계약하면 3주 정도면 거의 있는 거 다 풀 수 있을 거야. 3주에 4주. 그럼 6월달에 원 계획대로 완성 가서 풀고 그거 9월달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넘기는 문제집하고 엔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복습하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은 진도 문제 없으니까 영상만 잘 따라오고 모르는 사람들 실시간으로 카톡 질문하고 한 사람들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러고 이번 성적 받은 거 보니까 잘한 애들은 많이 잘했더라. 셀프로 쳐서 이게 조금 신뢰성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각대로 좀 쉽게 나왔고 8번 가겠습니다. 8번 산성수용액에서 가망가니주산 이온 MMO4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주석 이온 2 왜냐하면 이 값 플러스면 이게 2라 했지. 플러스 1이면 1이고 산화하는 반응식을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찾아볼게. 가는 각 원자의 산화수 변화를 조사한다. 그럼 산화수를 찾아야 되겠지.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했지. 그러면 총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요 마이너스 1이 있지. 합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가지는 전하량이 얘들이 산화수 합했을 때의 값하고 같아야 되지. 중성일 때는 합이 0이 돼야 되지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7이 돼야지만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온의 경우에는 이온이 가진 전하량이 산화수라 했지. 그래서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도 플러스 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 산화수는 그냥 가진 이온의 전하량이었으니까 플러스 4 얘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1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그러면 기억은 7에서 2로 가니까 5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지. 변화를 조사하면 그 다음에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개수를 정한다. 얘는 지금 5가 감소했지. 근데 얘는 얼마가 감소했노? 2가 감소했지. 여기 친절하게 다 해놨잖아. 2고 4니까 2 증가했지. 얘는 5 감소했고 2 증가했어. 그럼 생각해봐. 주고 받는 수는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여기에는 5가 감소하고 얘는 2가 감소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개가 5, 10 나올 거고 2, 4, 6, 8, 10 나올 거니까 10으로 맞추면 얘들이 같아지겠구나. 이걸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감이 오지. 그래서 요 2 들어가면 될 것이고 요 얼마 들어가면 될 것이고 앞에 5 들어가면 될 것이야. 그래서 요 나중에 보면 2하고 5 들어가 있잖아. 일단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개수를 정한다. 그래서 여기 2가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온다? 5.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오고 여기도 뭐가 나와야 되노? 5가 나와야 되겠지.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원자의 원자수가 같도록 개수를 정한다. 그럼 산화수가 변화가 없는 놈들의 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수가 변하면 되나 안 되나? 변하면 안 되지. 총 원자의 수는 같아야 되지. 그러면 남은 거 계산해 볼게요. 시키는 대로. 여기에 지금 산소가 총 8개지. 그러면 8개면 여기에 있는 산소도 이쪽에 있는 산소도 총 몇 개가 돼야 되노? 8개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 지금 산소 여기 없고 여기만 있지. 그러면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노? 8이 들어가야 되겠지. 8이 들어가면 수소는 총 16개지. 수소가 총 16개인데 여기에 수소 없고 여기에 수소가 있지. 요 수소도 몇 개 돼야 된단 말이야. 16개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됐나? 그러면 산화수가 5 감소하는 기억으로 측정하다. 기억은 산화수가 5 감소한다고 맞네. 내용 넣으면 반응몰 B는 MnO4-와 SN2가 플러스는 주석이온하고 요거지. 여기에 가망간이 주산 이온이 요거네. 요거하고 개수 B가 반응하는 물질이 뭔데? 몰수 B지. 근데 조심해라. 2대 5는 MN일 때고 SN이 뒤에 있지. 요는 SN이네. 맞네. 2대 5. 적으면 되네. sorry. 순서를 바꿔봤다. 그래서 2대 5. 그 다음에 A는 아까 16이었고 B는 얼마였노? 8. 그래서 16 가고 8이니까 24. 그러면 기억 D것만 맞고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 됐네? 별로 어려운 거 없네? 그래서 요거 개수, 요 산화수학을 책에 있지? 요 찾는 법. 그래서 개수가 같도록 아마 요 부분에서 연습이 좀 적었을 거야. 작년에 할 때.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이 안 서서 이게 아무래도 요거 방식 구하기 조금 어려워서 그냥 기본 원리만 가르쳐주고 문제는 많이 안 풀어봤는데 일단 뭐 여기에 연습 문제가 나오니까 풀어보고 다음에 할 때 한 번 더 줄 거 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음 거 넘어갈게요. 뭐 풀 문제는 없고 9번 이거 올라가네. 아까도 올라갔겠네. 밑에 안 보이는 것들. 새로운 사실 하나 왔다. 한 달 만에.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부터는 그냥 개념 문제지. 계산 크게 할 거 없어. 9번은. 지가 친절하게 다 그냥 기본 상식에서 해도 풀 수 있어. 간단히 풀게. 20도씨에서 물 98g이 들어있는 간이 열량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1열량 가까이 있으니까 아닐 거죠? 글자 읽기가 뒤로 멀리 가야 돼. 뒤로 내가 나가야 돼. 빠르게 읽으라니까. 자, 뒤에서 읽어볼게. 날씨 떨어졌다. 이게 가까이서 화면 보면 펄쩍 안 보여서 바보같이 읽고. 그림은 20도씨에 물 98g이 들어있는 그래도 멀리 읽어도 바보같이 읽네. 아이 진짜 바본가. 간이열량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1열량계의 20도씨의 용질 NaOH 고체 상태고 X 고체 상태를 각각 녹인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표현이 참 거겨지네. 수산화트륨 고체, X 고체를 각각 녹인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읽으면 좀 더 멋있을 건데 NaOH 고체, X 고체 이런 거니까 그 시간에. 근데 참 서울 말투 쓰기가 힘드네. 내가 서울말로 너희들한테 수업을 하면 너희들은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게 웃긴 게
못생긴 얼굴로 수업하든지 아주 잘생긴 얼굴로 수업하든지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아. 잘생기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아주 못생기면 재밌어서 좋아질 것 같아. 나는 두 가지를 다 겪어봤어. 내가 옛날에 참 못생겼거든. 알지? 사진이 거지같이 내가 봐도 못생겼어. 그분이 항상 그래. 얼굴 보고 만난 건 아니라고 내보고 항상 그러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성격이 얼굴에 나타난다. 착각한 것 같아. 그래도 좀 나아졌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하면 이런 거 다 느껴져. 내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 폭탄의 그 서러운 시절을 딛고 이겨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거든. 그래도 이제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무난하게 묻혀가는데 참 10대의 그 아픔과 20대의 그 서러움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알지 너희들 다 봤지 그 모습.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해. 괜찮아 얘들아. 나는 내가 다 겪어보고 당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겨내는 그 희노애락 중에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뭐야? 희노애락에서 뭔 뜻이지? 몰라. 난 뭔 소리 하는 거지? 희노애락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아. 내 혼자서 재미있게 잠 깨우기를 하려다가 말이 꼬였어. 바보 된 것 같아. 그냥 할게. 이거 편집할까? 됐다 바보 같은데. 하여튼 결론은 내가 옛날에 참 못생겼어. 지금은 그냥 그나마 옛날보다는 나아졌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있어. 내가 능력이 있고 좋은 자리 가고 많은 벌이가 있으면 이 꾸밈을 또 하게 되고 사람이 행동이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 그런 말도 있지. 나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양인데 업그레이드가 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지. 어느 대학을 갈지 아무도 모르고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내 나이에 내가 뭐 의사 된다고 미친듯이 공부한다? 욕먹겠지. 공부 다 끝내고 나면 60에 뭘 하라고. 그러고 파일럿이 되겠다? 뽑아주지도 않겠지. 내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쓸만하면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힘없어 그냥 비행기 타겠나? 못 타겠지. 그래서 공부는 뭐 때가 없다 하는데 대부분 때가 없을지 모르지만 특정 직업은 때가 있어. 그걸 지나면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다. 왜? 내가 아쉬워. 항상 내가 그랬잖아. 나 만약 다시 하라면 나는 파일럿 되고 싶다고. 파일럿이나 아니면 전기 쪽 관련해서 뭐 건축, 전기 인테리어 막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 만드는 게 재밌어. 그래서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 아니면 파일럿 돼가지고 말했잖아. 온 세계를 누비면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어쨌든 녹두리가 길었는데 9번 가겠습니다. 편집을 하든지 뭐 하든지. 9번 20도씨에서의 물 98g이 들어있는 간이 열량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이 열량기에 20도씨의 용질, 수산화 나트륨과 X를 각각 녹인 수용의 가와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가와 나는 용질의 종류는 얘와 얘인데 용질의 질량은 2g과 2g, 최종 온도는 22.5에서 18도씨로 나타냈지. 그러면 자 물의 온도가 원래 얼마로 시작했었는데 20도씨로 시작했지. 근데 현재 온도가 여기 20도씨에서 22.5도가 되고 또 한 번은 예를 들었을 때는 18도씨가 됐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2.5도씨 상승했고 얘는 2도씨 하강했지. 온도가 상승했다는 말은 내가 반응을 하면서 물한테 열을 내놓은 거지. 내 주위로 열을 내준 거지. 열을 내준 거니까 무슨 반응인데? 발열 반응이고 용해 과정이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반대로 내가 반응하고 나서 온도가 내가 낮아졌지. 온도가 내가 아니라 주위의 온도가 낮아졌지. 최종 온도가 물의 온도가 18도가 됐으니까 내 주위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말은 내가 주위의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주위가. 그러면 나는 흡열 반응을 한 과정입니다. 용해되면서 녹아 들어가면서
흡열을 했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X가 물에 용해되는 가정은 요거지. 요거 X는 지금 무슨 반응인데 흡열 반응이다. 맞고 뭐 이런 거 틀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기본적인 공부만 하면 용질 2g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절대값은 NaOH가 수산화나트륨이 X보다 크다. 이러면 이상하다. NaOH이 X보다 크다. 이러면 이상한데 수산화나트륨이 X보다 크다. 이러면 또 맞네. 해석해라는 거네. 그러면 열에너지의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출입하는 거는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는 말하고 같지. 온도 변화가 더 크다. 그 말은 출입하는 열에너지가 더 많다. 더 크다. 그 말하고 같으니까 온도 변화 얘 2.5 얘는 2도씨니까 누가 더 큰데? 가가 온도 변화가 더 크네. 그래서 NaOH가 가지. 얘가 나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네. 그러니까 말 표현의 의미만 이해하면 아주 쉬운 문제지. 종이가 막 달라붙는다. 그 다음 NaOH와 X 중에서 용해 과정의 열 출입을 이용해 냉각팩이면 내가 이렇게 다쳤을 때 이거 팩 딱 하면 냉각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되지. 그러면 이 팩이 안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주위에를 싹 빨아들여줘야지만 내가 시원하다고 느끼겠지. 그러면 그 팩에 이용하는 얘들은 흡열 반응을 이용해야 되겠지.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얘는 발열이니까 안 되지. 아픈데 갖다 대면 더 열이 발열이면 내 몸에 열이 들어오겠지. 걔가 발열하니까 열을 내놓으니까 내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야 될 거 아니야. 냉각팩을 쓰려고 하면. 그러면 그 반응하는 물질이 주위에 열을 뺏어야 되니까 내 열을 뺏어가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인 X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틀렸지. 답은 3번. 되십니까? 9번은 쉽지? 9번 문제 나오면 빨리 푸고 점수 받아가라는 뜻이야. 9번 다음에 10번. 자, 10번.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찬물이 담긴 증발정치를 올려놓고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에탄올의 연소 반응, 나와 다는 아이오딘의 상태 변화에 해당한다. 이거 은근히 실수 좀 하더라, 애들이. 자, 여기에 연소가 일어나지.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여기서부터 가지 말고 내려오지 말고 올라가자. 연소가 일어나니까 이 연소에 의해서 발열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기에 H2난다. C2H5OH 누군데? 에탄올. 이거 일단은 할 때 내가 이름하고 다 해줬지. 얘를 산소하고 연소지. 산화 반응, 빠른 산화에 일어나면 발열이 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랬지. 연소가 일어나면 물과 이산화탄소, 물, 요게 생기지. 이렇게 되게 되면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 얘 주위의 온도를 높이니까 얘들이 열이 올라가니까 열을 흡수하겠지. 고체 아이오딘이 열을 흡수하니까 기체로, 얘 무슨 물질이기 때문에 아이오딘 승화성 물질이지. 나프탈렌, 아이오딘 다 승화성 물질이지. 승화되어서 날아갔는데 찬물이 있어. 그럼 내 온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찬물한테 온도가 낮아, 찬물이. 그러니까 내가 높은 온도에서 찬물한테 닿으니까 찬물이 내 열을 쫙 뺏어가. 그럼 나는 다시 어떻게 되는데? 열을 뺏기지. 내가 열을 뺏기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내가 뺏긴다는 표현을 그냥 내가 열을 내놨다. 이거하고 똑같잖아. 네가 뺏어간 게 아니라 네가 차오니까 내가 열을 준 거잖아. 열을 줬으니까 발열. 내가 열을 내놨단 말이야. 발열되니까 기체가 다시 뭘로 되는데 승화 물질이니까 고체로 되지. 그러니까 고체되면서 다시 달라붙는 거야. 여기 있는 양이 줄어들면서 위쪽에 따라라락 막 지저분하게 달라붙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부터 다중 흡열 반응은 흡열은 지금 어느 한계에 있노? 요 가운데 요거지. 나지. 나 하나만 있지. 틀렸고. 가에서 반응몰 비는 산화제와 한원제. 가 요거지. 요거 깨끗하게 해서 한번 볼게. 가에서 산화제야. 산화제는 환원되는 걸 찾아야 되지. 호돈수 물질 항상 0이랬지. 요 산소 -2지. 그러면 0에서 -2로 갔으니까 얘는 뭔데? 감소. 산화수 감소니까 얘는 환원. 환원이니까 무슨 제? 산화제. 됐나?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노? 요거 산화수 변하는 게. 얘가 산화제면 얘는 뭐겠노? 환원제가 되겠지. 그래서 산화제와 한원지에 반응하는 물질의 비는 무슨 비? 개수비. 요 1이니까 요 3이니까 3대 1이 돼야 되겠지. 3대 1이다. 맞네? 요거 어떻게 하는지인 줄 알아요? 얘들아, 얘가 산화했으면 산화 하나는 무슨 반응인데? 동시 반응이잖아. 그럼 굳이 요거 찾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도 찾아봐? 알았어, 찾아봐. 왜 이게 한원제가 돼요?
환원제가 된다는 말은 뭐가 일어나야 되노? 야는 산화가 되면 환원제라 부른다 했지. 그러면 얘 봐봐. 요거 C2H5OH면 요거 알코올이지.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산소는 플러스 1. 얘도 뭐가 되겠노? 플러스 1. 왜? 수소는 탄소 아니면 산소하고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얘는 무조건 뺏길 거란 말이야. 다 뺏기니까 얘는 플러스 5. 얘는 한 개만 뺏기니까 플러스 1. 합은 어쨌든 플러스 6. 근데 얘 혼자서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노?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왜? 두 놈이 있으니까. 총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걸 플러스 2. 이 거지가 지저분하네. 다시 보여줄게. 여기에 OH가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얘는 플러스 1밖에 될 수 없단 말이야. 얘 아니면 얘랑 결합하니까. 무조건 뺏기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5,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야. 근데 합이 0이 돼야 돼. 5, 1이니까 6이야.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 2 빼면 플러스 4가 남지.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4가 되려고 하면 그래야 합이 마이너스 4, 요거 5, 마이너스 2, 1 더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두 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됐나? 탄소는 이 경우에는 없게 되겠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있던 것이 여기에서 얼마 되는데? 요건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로 얼마만큼 증가했는데? 6개가 증가했네? 산화수 6 커졌네? 그러니까 산화니까 뭐, 환원제. 얘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된 것이 몇 놈이 있는데? 총 2개, 3개니까 총 여기에서 쓴 거에 6개 중에서 여기에 4개 빼고 여기에 3개가 되겠네? 그럼 또 2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6개, 여기에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합이 0 맞지? 얘는 총 6개 중에서 몇 개만 썼단 말이야? 3개만 쓰고 6개 맞나? 6개, 여기에 4개. 여기 한 개 있었구나. 여기 한 개 있는 거 그대로니까 맞네? 그래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됐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로 갔으니까 6 증가했다. 산화. 그러니까 환원제다. 근데 이렇게까지 너무 자세하게 해줄 필요 있나? 더 어려울라나? 구조로 가지고 한 번 더 해줄게. 어차피 산화수 애들 찾는 게 어려워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내 혼자서 뭐라 꿍시는 걸 찾노? CC 여기에 수소 이렇게 한번 봐봐. 여기에 OH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구조도 알아보면 공부하기 편하다 있지. 자, 여기에서 얘는 여기로 뺏길 거야. 그러니까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뺏길 거야. 플러스 1. 이렇게 뺏길 거야. 플러스 1. 이렇게 뺏길 거야. 이거 다 수업 시간 했지? 그러면 얘 플러스 1, 얘 플러스 1. 근데 얘는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요렇게 된단 말이야. 얘 플러스 1.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전부 다 된단 말이야. 근데 탄소 입장에서 보면 탄소 사이 얘는 쌤쌤이지. 0. 변함없어. 근데 여기 한 개 없고 여기도 한 개 없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였지. 그러니까 얼마단 말이야. 3개 없고 한 개 쌤쌤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아까 전에요. 여기에 하고 안 맞는데요. 봐봐. 그래서 산화수라는 것은 실제 값이 아니라 가상의 값이라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탄소는 쌤쌤이고 한 개 없고 한 개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뺏기지. 뺏기니까 2개 없고 한 개 뺏겨.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2개 없고 한 개 뺏기니까. 그럼 합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4. 2개의 합이 마이너스 4. 한 개는 마이너스 3, 한 개는 마이너스 1이지만 이거 2개니까 평균 내면 얼마란 말이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아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그냥 적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마이너스 4 되고 아까 플러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1해가 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유가 3, 마이너스 1.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 조금 더 다른 걸 산화수 낼 때 여기 A 주고 여기 B 주가 A와 B의 산화수는 간부를 볼 수도 있어. 이런 문제로 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맞지? 요것도 없고 요쪽에서도 얻으니까. 됐나? 산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거 하는 거 해줬습니다. 좀 자세하게. 별거 다 해주는 것 같은데. 나의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은 아이오딘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 야, 이거 했지? 이거 결합 끊어지는 거 하고 이것도 다 해줬다. 지금 안 배운 거 하나도 없다. 얘들은 상태가 변할 때는 이따가 분자와 분자 사이에 힘을 끊는다 했지. 그러면 여기에 아이오딘과 아이오딘 사이에 요거는 무슨 결합인데? 공유결합이지.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I2가 만들어져 있지. 이게 I2지.
그럼 또 옆에 I와 I 사이에 공유결합에 해가지고 또 I2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이 I2와 I2 사이에,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요거, 심화갈 중에서 해주셨는데, 분산력이 있다 했지. 무극성 분자니까 얘들은 분산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잡고 있어. 그래서 여기 힘이 분산력이 되게 약해. 쉽게 끊어져. 그래서 얘들은 이 I2와 I2가 쉽게 끊어져가지고 변화하는 거지. 요 힘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힘이 끊어지는 거, 요 사이가 끊어지는 거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루고 있는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열은 아이오딘 원자와 원자 사이지고,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 해야 되겠지.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I2라는 물질과 또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이 I2라는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끊어야 되는 거지. 요걸 끊는 거지. 요 힘은 분산력이지. 공유결합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공유결합은 I하고 아이오딘 끊어지는 거니까 요거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이거 끊기는 쉽지 않단 말이야. 됐나? 그래서 답은 2연 하나만 맞습니다. D가 틀렸으니까. 2연 하나니까 2번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1학년 때도 내가 해준 것 같은데. 나한테 애들은. 11번 가겠습니다. 11번도 그냥 봐라. 다음은 우리 생활에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뷰테인이 연소하고 냄비 속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됩니다. 물이 끓는다는 말은 물이 열을 흡수해야지만 액체에서 기체로 되지.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있지. 기화니까 냉각팩을 꼭 쥐어 내부 비닐봉지를 터뜨려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었지.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으면 주위의 열을 어떻게 하냐, 흡수해가지고 찜질팩 쓸 수 있지. 흡열 반응이겠지. 그래서 냉찜질을 합니다. A. 뷰테인이 연소 반응은 뭐냐? 아까 반려 반응이랬지. 그래서 반려 반응 맞네. B에 해당하는 거 요거지. H2O 액체가 H2O 기체가 될 때 상태 변화할 때 열은 뭔데? 흡수지 흡수. 방출 아니지. 그래서 흡열 반응이랬으니까 틀렸고. C에서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주위의 온도를 쫙 빨아들여 가지고 용해된다 했지. 그래서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맞네. 기억 B것. 그냥 점수 주는 문제지. 11, 12. 마찬가지로 12도. 다 찍어간다. 20번이야, 이거. 이거지, 12번이지. 파일은 11개고, 문제는 12개야. 한 개 빠졌어. 불안하게. 다 찍고 나서 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편집 다 하고 나서 추가 영상으로 에필로그로 이걸 내야 되겠다. 지금 에필로그 없지? 진도 빨리 뺀다고. 작업만 너무 많이 시간 걸려. 전에는 다른 처리하는 게 없어가지고, 애들 챙기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수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개 찍어가 편집하고만 한 8시간 정도 작업했는데, 지금은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내 일을 못해. 그래서 영상 찍는 것도 지금 주말에 하고 남아서 찍고 막 일하고 있는데, 빨리 계약하는 게 좋아. 이거 할 짓 아니다. 11일날 한다는 말이 있던데, 장관이 나와서 11일날 한다던데, 벌써 8시다. 지금도 밤이야, 밤. 이제 보여줄 수도 없고요. 밖에 봐. 창문 보이지, 창문.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창문이 이제 없잖아. 으차, 끊어지면 안 된다, 신호. 자, 잘 보이지?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화발음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에 대한 실험입니다. 수산화물, 팔수화물 뭐지? 몰라도 문제 풀어. 그냥 이렇게 수산화 바륨에 8개의 물이 둘러싸여서 붙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모르는 거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전혀 없다 했습니다. 나무판 중앙, 이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너 실험 해봤을 건데, 내가 처음 학교 했을 때, 중학교 때 요 실험 막 했었는데, 애들 해가 신기하다고. 나도 신기하다. 이론만 배워가지고 이건 안 해봐가지고. 나무판의 중앙에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올려놓는다. 가의 삼각 플라스크에 질산 암모늄을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으면, 여기 잘 저으면 얘가 흡열 반응이 일어나겠지. 흡열이니까 여기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 낮아지겠지. 그럼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이 어떻게 되겠노? 얼겠지. 몇 분 뒤 삼각 플라스크를 들어 올렸더니 물이 상태 변화하여 그림과 같이 나무판이 함께 들어올렸다.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서 주위를 딱 달라붙으면 고체되면 주위를 확 잡아버리지. 그래서 붙어가 있는 거지. 나에서 플라스크 속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댔지. 이런 거 모르는 거 나오면 걱정하지 말아야 했다. 팔수화물하고 여기에
질산암모늄하고 얘가 반응을 해서 요렇게가 나오더라. 근데 이거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 요 힌트 줬잖아요. 달라붙고 하는 거. 그래서 나무판에서 일어난 물의 상태 변화는 뭔데?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뭐라는데? 원고. 이것도 영어 1학년 때 다 했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수산화발은 팔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의 반응은 요 안에서 아까 흡열이 됐지, 열을 주위에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됐어야 되는데 발열이 됐으니까 틀렸고, 물질이 갖는 에너지의 총합은 기역과 니언이, 자, 기역은 요거지, 니언은 요거지, 얘 둘이서 반응을 하면서 주위에 열이 들어오지, 주위에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얘 에너지와 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합쳐지면서 주위에 열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 에너지가 더 많겠노? 니언의 에너지는 더 많아지겠지. 얘와 얘가 반응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에너지, 열 에너지가 흡수해가지고 이놈과 이놈이 나오니까 기역과 니언은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누가 더 커야 되겠노? 니언. 왜?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디컷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디컷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니까 운고 맞지? 운고니까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상태 변화. 액체가 고체로 됐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해야지만 온도가 낮아져서,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지. 바꿔 말하면 여기에 있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열을 이쪽으로 뺏겨 쓰지. 얘들이 반응을 할 때 주위 열을 흡수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뺏겼다. 뺏긴 거다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내보냈다, 방출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표현의 방식이지. 그래서 기역은 열을 뺏기는, 방출하는 과정이다. 응고니까 답은 D컷 하나만 해야 되겠네. 아까 이거 찾았지? 올리면 나오던데? 오케이, 나오네. 아, 찾았어. 한 달 만에 찾았어, 진짜. 했나? 다른 것부터 해줘야 되나? 어렵나?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단원까지 끝냈고, 다음은 이제 다시 2단원 갈 겁니다. 2단원에 내가 빨리 푸는 그런 요령들 같은 거 하고, 외워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홀전자수, 그 다음에 S와 P의 오비탈의 B하고 이런 경향성하고 정리해 준 거 있지. 그런 거 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공부하고 문제 푸세요. 그 다음에, 수소원자란다. 수소의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값 있지. 무한대에서 1로 가느냐, 무한대에서 2로 가느냐, 이런 것부터 가시광선 에너지 영역, 색깔,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 필수 것들 좀 외우시고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영상 찍으면 아마 계약할 때까지 될 것 같은데, 주가 개념 좀 찍어가지고 줄까? 모르겠다. 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개인 카톡 주시거나 문자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또 반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빠이빠이. 이거 뭔가 바보 같기도 한데 끊어.